구치소에서 윤석열이 그 야채 가격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등을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재직할 때는 왜 관리 안 해요? 뭐 윤석열은 어차피 이 사람은 뭐 완전 엉망이고 뭐 그렇다 쳐도 이 왜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 깜빵 가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합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냈는데요. 이게 지금 또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뭐 댓글을 계속해서 도배하고 있는 이슈죠. 특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도 오늘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다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 댓글창이 멈출 정도로 어떤 한 이슈에 나도 안 돼요. 안 돼요. 멈췄어요 지금. 어떤 한 이슈에 지금 굉장히 몰입도가 높은 상태이지만 그렇지만 이 특검 관련한 이슈 앞에 몇 개만 짧게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할 거는 또 해야 됩니다. 네. 내란 얘기 좀 그만해라 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내란 얘기 좀 그만해라. 나는 옳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왜냐? 자꾸 자기들을 향하니까 그들 입장에선. 그래서 내가 수사받기 싫으니까 그만 좀 해라. 나는 그거를 뭐 동의하진 않지만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두 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준석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실제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이번에 그 얘기했거든요. 계엄, 아우 지긋지긋하다. 사골 국물처럼 그만 좀 우려내라는 식으로 이번에 또 한마디를 했더라고. 비판을 했더라고. 이준석이가. 정말 저는 괴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동의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국가 앞에 정당이 있고 정당이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가 체제를 뒤흔드는 이 내란 반국가 행위에 대해 가지고 아직 정리된 것도 없는데 그만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범내란 동조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DNA가 여전히 이준석 안에 흐르고 있다. 매우 심각한 증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을 안 넘은 거 아니냐. 시끄럽다고. 시끄럽다로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시끄러운 거야. 조용히 하라고.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 요새 어느 방송에서도 이준석 의원을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두 군데 했어요. 이준석 의원이 그 언급되는 곳 매불쇼하고 CBS 두 군데밖에 없어. 내가 보기에 딴 데는 아예 관심이 없어. 뭐라고 하든 말든 언급되는 포인트가 정반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오해해요. 정말 정확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러다가 또 다시금 또 올라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두더지 머리도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근데 그게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산불도 죽불보다 잔불 끄는 게 더 위험합니다. 소화기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윤석열이가 이제 계엄 관련해 가지고 계엄의 논의를 2024년 3월부터 한 것으로 특검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아니네. 한참 전부터 계엄을 생각을 했나 보네. 더 일찍. 라는 정황을 이번에 새롭게 또 포착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2022년 12월 즈음인데요. 이때 윤석열이 국힘 지도부하고 저녁을 함께합니다. 여기 이제 국힘 지도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이렇게 한 20명 정도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2022년 12월입니다. 22년입니다. 22년. 근데 이제 술이 막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여소야대 전국의 어떤 답답한 상황을 막 토로했대요. 그러면서 비상대권이 있다. 이걸 타개할 방법은. 그리고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이미 그때 술 먹으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됐다고. 그러니까 이때가 바이든 날리면 그때 그 전국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뭐 이렇게도 막아보고 저렇게도 막아보고 했는데도 계속 시끄러우니까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었나 봐. 근데 그때가 바이든 날리면도 있었고요. 사실은 취임하자마자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먼저 날리면서 그때 당정 갈등, 그게 지지율을 24%까지 떨어뜨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총살 당해도 싹쓸이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이 씨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웃지 말고 형님 웃지 마세요. 제가 무슨 개인적 감정으로 보복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미 매불쇼에서 저는 사형제 폐지론자지만 저도 폐지론자지만 원포인트 사형 집행을 찬성한다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지 마세요, 여러분.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씨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이가요 탄핵이 되고 나서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와, 그런데도 이놈이 깜빵에서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는 한 사건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1월 31일입니다. 올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이 뭐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뭐 김주현 민정수석, 강희구 부속실장 이렇게 한 25분 정도 이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을 접견을 하거든요.
그때 윤석열이 신원식 실장하고 대화를 하는데 신원식 실장이 윤석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쪽에서 계획을 빠르게 잡아서 권한 대행하고 대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이 그 대통령실하고 백악관하고 그 직통으로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안보실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실이 나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요 얘기 뒤 2월 6일에 신원식 실장이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하고 통화를 하고 3월에는 미국 다녀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윤석열이 시켰다라고 해도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월 24일에는요 김정환 수행실장을 또 만나는데 거기서 전공의 파업 때문에 의료는 괜찮은지 이런 거를 뭐 하는 거야 진짜. 구치소에서 물었다라고 하고 네. 너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공의 사태가 왜 일어났는데 진짜 네? 열받네. 그리고 그때 이제 설을 좀 앞둔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예. 구치소에서 윤석열이 그 야채 가격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등을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재직할 때는 왜 관리 안 했는지. 아니 그 대파 대파 논란이 대파. 있었잖아요. 예. 대파 한 달에 뭐 800 몇십 네. 원인가? 네. 아니 근데 나는 뭐 윤석열은 어차피 이 사람은 뭐 완전 엉망이고 뭐 그렇다 쳐도 이 왜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 깜빵 가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합니까? 이거는 정말 또 하나의 헌법 붕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대통령의 직무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서 정지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금 그 정지됨을 구속받지 않고 네. 업무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구치소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이상했던 게 야 이거 한덕수도 권한대행 최상목도 권한대행인데 일을 이상하게 하네. 그 끝판왕이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완규 그렇지. 법제처장을 갖다가 네. 헌법재판관으로까지 그렇습니다. 지명을 하는 사태까지 네.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내란의 동조하고 내란의 진압을 아주 앞장서서 방해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가지고 당시에 구치소장, 그러니까 김현우 내지는 김현우 전임자일 텐데 네. 전 이 둘에 대해서 이 사태를 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 이건 심각한 말이 문제야.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깜빵에서의 특혜 문제도 있는 것이고 참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도 그렇죠. 된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두 있는 가지가 이제 다 있는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직무 정지가 딱 됐기 때문에 12월 14일 날 탄핵소추가 되면서요. 사실은 보고를 받아서도 안 되고 보고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참모들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고를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요. 권한 그렇습니다. 대행한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권한 예. 대행한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양쪽 다 엉망이야 이게. 엉망이야. 보고하는 놈도 그렇고 받는 놈도 그렇고 아. 양쪽 다 뭐 헌법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드는 게 그때 권한대행이 최상목이었거든요. 네, 사실상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의 지휘대로 그때 당시 움직인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내란 관련한 수사도 받아야 되지만 그쵸. 직무 정지 이후 맞아요. 최상목이가 또 하나의 맞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네, 된다. 그렇죠. 예, 뭐 직권 남용 등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최상목이 요새 뭐해? 너 퍼스널 칼라 찾고 있는 거야? 뭐야? 너 어디서 뭐해? 떡매치고 있는 거 아니야? 떡매치고. 퍼스널 칼라는 찾았냐고? 너 어디서 뭐해? 최상목이? 아, 요즘 진짜 안 나온다. 어? 최상목도 이제 단일 칼라로 갈 거예요. 구치소에서 예. 이렇게 색깔을 고를 수 있는 게 구도가 아닙니다. 네. 주는 대로 입어야 됩니다. 주는 대로 입어야죠. 속옷까지도 다 네. 주는 대로. 윤석열이가 재직 시절에는 맨날 사우나하고 침대에 누워 있고 일도 안 하더니 깜빵에 들어가니까 일하고 야 웃기는 놈이야 이놈은. 실제로 그 지각 많이 한다고 우리가 지적 많이 했는데 네네. 지각용 지하 비밀 통로까지 만드는 거 뭐야, 아니냐는 그거는.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전해주시죠. 이 같은 경우에는 예. 도어 스태핑도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맨날 지각 출근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통령이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 지시를 합니다. 그 정문 말고 네. 다른 루트, 정문 말고 다른 루트에 좀 안 보이게 비밀스럽게 윤석열이 좀 출근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라고 지시를 해가지고요. 네. 원래 거기가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을 허물고 차가 바로 이제 지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사를 했다는 거고 지금 대략 한 세금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네. 한 4억 정도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각 숨겨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와. 일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고 이게 두 사람이 그렇게 당선을 시키고 싶어했던 대통령입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얼어붙었어 지금. 반성하고 사과까지 아, 했구만. 죄송합니다. 근데 예. 그 보면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수업 시간이나 뭐 이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꼭 소풍 가는 날 문제집 들고 오는 예, 친구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문제집을 평소에는 안 봐 절대로. 맞아요, 맞아요. 근데 꼭 소풍 가는 날은 가방 안에 그 문제집을 들고 와요. 네, 딱 그 꼴이에요. 그 꼴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짧게 요거 하나만 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계엄의 밤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은 이제 그날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다른 의원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의원들 중에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내가 진짜 이거 집요하게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것 같아요. 8명이었나? 예, 누가 있는지 한번 좀 네. 사진을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송원석, 조지현, 김대식, 신동욱, 김희정, 김용태, 정의용,
임이자. 이 최욱 아닙니다. 마지막 사진. 네, 이미자입니다. 최욱 아니야. 이미자 아닙니다. 이건 최욱이고요. 이거는 최욱 아닙니다. 이미자고요. 네. 네, 추경호 포함해서. 예. 네. 근데 이 가운데 조딜레이는 뭐 매우 가능성이 조지현. 높고 조지현이는 네. 왜냐면 김용현이랑 통화를 했기 때문에 조지현이는 내가 볼 때 빼박이고 네. 그리고 이 중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한 명 있어요. 그게 이제 김용태입니다. 아. 김용태는 여기 같이 있다가 본회의장에서 표결 처리합니다. 라는 얘기를 뭐 들었을 거 아니야. 아, 네네. 그때 김용태는 여기서 나와서 표결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용태는 아닐 거야. 네. 김용태가 나간 다음에 거기에서 더 내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가운데 누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과거 원내 지도부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 사진 보면은 현직들도 지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원석은 당시에도 걸리지만 지금 원내대표고 네. 저기 정의용이라는 사람은 저분은 지금 이제 사무총장 하고 있거든요. 네. 현직 간부들도 다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동욱 가능성 높아요. 신동욱은 신동욱. 본회의장까지 갔다가 음. 표결 참여를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술을 센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아, 받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네. 정적수를 세 가지고 뭔가 좀 보고를 한 거 아닌가 하는 굉장히 강력한 혐의를 받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네, 너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회견 질의응답 내용을 지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주식 전문가 나와 계시니까 주식 관련한 얘기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오늘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아, 또 오르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3,330을 거기서 왔다 갔다 역대 하고 최고입니다. 이게 예. 이게 지금 역대 최고치예요. 최고입니다. 코스피에 네 원래 가장 높았던 게 3,316인가 그럴 텐데 지금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 야, 제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2개를 구매하셨어요. 대통령이 주식을 아. 특정 종목은 구입할 수 없지만 네. 요 뭐라 그러죠, 그거를? ETF. 네, ETF 같은 거 펀드. 여러 가지 펀드는 구매할 수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딱 구매했다는 펀드 2개를 저도 소액을 샀어요. 네. 보니까 오늘부로 40%를 찍어요. 오. 아. 아니 무슨 레버리지 ETF예요? 네. 기왕 먹을 거면 크게 먹어야죠. 본인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는데 그런 얘기에 정보지 정보. 밥을 사셔야 돼요. 돈 벌었다는 자랑을 했으면 밥은 사야지. 네, 자, 그거 뭐좀 사사로운 얘기를 좀 삼가주시고요. 사사로운 얘기 현상 삼가주시고. 좀 즐겨볼 때 보태서 네, 드리도록 나 하겠습니다. 구매했다고요. 그럼 뭘 물건을 하나 샀나? 매수. 매수. 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 원인데 이걸 네. 뭐 10억으로 낮춘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어지럽고 시끄러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냈는데요. 이게 지금 또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으로 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50억 유지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특정 단일 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잖아요. 한 개 종목에 대해서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 이게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그것 때문에 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고의 흐름이 어쩜 나랑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근데 뒷부분이 이제 안 나왔는데 네. 사실 원래 뭐 50억으로 하나 10억으로 하나 큰 차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말씀처럼 한 종목에 5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는 다소 데미지가 있겠지만 개미들한테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결정적으로 장동혁 맞아. 대표를 만났는데 맞아요. 예. 장동혁 대표가 이걸 요구하더라는 거야. 예. 그래, 그럼 해줄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야, 근데 그 뒷이야기가 나는 솔직히 더 뭉클했어요. 뭐냐면 저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우리가 물론 뭐 다 준비했지만 그래 야당이 요구해서 우리가 들어준 걸로 해라. 그렇죠. 그래서 야당 생생 내라. 그거 뭐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요. 그거 멋있더라고 그 장면이. 일관되게 이 말씀을 하는데 네. 우리는 생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게 그렇지 중요한 그렇지. 건데 예. 오케이 당정 뭐 여야 그 우리 조직 만들어가지고 하자는 네. 거 다 니네가 한 걸로 해줄게. 그래 생색은 야당이 내라. 야, 좋았어. 이 시점에서 대단히 좀 죄송하지만 이준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해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이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출범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많이 이슈가 올랐죠. 됐었잖아. 예.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주춤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찬물을 또 끼얹었어. 이준석 지금은 나 어떤 말 할지가 궁금해. 이준석에게 바치는 이준석 영상 함께 보시죠. 계엄 정국이라는 구조적 눌림목이 풀린 것을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폭주하면 안 됩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보여주듯 국민 경제 신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져야 정신을 차리실 겁니까? 그 이준석 나와야지. 같은 경우는 나와야지. 나와야지. 드디어 즐겨. 나와야지. 나라가 망하기를 바랄 정도로 권력을 집착하는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중독자예요. 그렇게 보신다는 그러니까 이재명 거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도 망해야 되고 주가도 더 빠져야 되고 올랐다 그러면 그건 개업발이고 이래야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는 아주 희한한 반정치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흠잡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방향을 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만국적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자금 주식시장으로 가자. 방향성. 당연히 맞고요. 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뭐 상법 개정안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기업 옥죄기 센 상법이 아니다. 네. 기업에서 나쁜 의사결정을 해서 주주들 손해보게 만들고 기업 가치를 깎아먹는 네. 그런 그 지배주주나 그 운영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규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정상화를 지금 말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국민들 잘 살게 만들고 국부를 늘리자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준석 시끄러 임마로 그냥 시끄러 임마로 가는 겁니다. 시끄러 임마로 말 좋아. 많이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YS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취임 100일 동안 코스피 인상률을 분석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때요? 1등이 어느 정권인지 아십니까? 1등 네, YS 때부터, 노태우 때부터. 노태우 때부터? 네, 지금까지. 그러면은 MB로 갈까요 저는? 그건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요. 네. 거의 마이너스. 2등이 2, 3등이 YS랑 노태우 때예요. 1등이 1등이 이재명입니다. 지금. 네, 거의 20%예요. 오늘 그 저평가돼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막 뛰는 난리 난리 쳐야 났어야지. 되는데 1등이라니까요. 아니 사실은 이게 취임 때부터 계산해서 그런데 사실은 작년부터 사실은 아직 작년이 아니고 올 봄부터 이제 4월 4일 날 탄핵이 확정되고 네. 그리고 대선 날짜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 대선이 이제 치러진다는 게 확정되고 나서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1등을 달렸단 말이에요. 당선 유력이었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대선 전부터 그러니까 당선 확정 전부터 그게 반영된 거를 카운트해야 돼요. 아주 그렇게 좋은 따지면 좋은 지적이야. 거의 1000포인트 이상 오른 좋은 거예요. 지적이에요. 자리 하나 오겠는데.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시종일관 강조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네. 주가 조작만큼은 내가 그냥 이거는 뿌리 뽑겠다. 이번에도 또 역시 굉장히 강조해줬어요. 이거는 딱 보는 것만으로도 큰 메시지가 되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주가 조작하면 폐가 망신한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이제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죠.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주가 조작 사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김건희 씨한테 하는 건데. 김건희 씨. 야 보고 있냐? 원금까지 몰수한다. 왜냐하면 범행 도구라고 보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보고 무릎 펼쳤어요. 아니 그러니까 범행도구. 주가 조작은 아니, 돈이 있어야 주가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구죠. 그러니까 그 돈이 주가 조작이라는 범행의 도구인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범행 도구는 네. 몰수하잖아요. 몰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론이에요. 그거 왜 안 했어 그동안에? 근데 그동안은 이제 사실 이득액만 추징하는 방법을 썼는데 왜 그랬냐고 검사님. 반행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반행적으로. 반행 진짜. 나 이거 보면서 그래 딱 무릎 펼치게 됐어요. 그래 맞다. 이 좋았어요. 한번 또 강조하니까 이거는 뿌리 뽑겠다는 네. 의지를 또 한번 보여준 거죠. 근데 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범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형량이 외국에 비해서 매우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야. 외국은 한 번 걸리면 그냥 배가 망치네. 못 나와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들이 다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외국 같으면 햇빛 못 봐요. 못 봐야 돼 사실은. 이기훈이가 그러니까 예전에도 하고 이번에도 또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저 대통령께서 지금 뭐 김건희 일당들 내지는 그 주가 조작 사범들한테 영상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네. 저게 저는 주식 시장에 주는 영향 굉장히 클 걸로 그렇지. 봅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네. 좋은 메시지였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를 또 약간 좀 위로하는 듯한 발언을 한번 했어요. 주가와 관련해서 네. 물적 분할 같은 거 좀 하지 마라. 우리 우기 마음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얘기가 있었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느 종목 샀다가 당행 LG화학. LG화학은 워낙 유명해서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 위로가 좀 됐어요? 물적 분할 같은 걸로 장난질 못하게 하겠다. 우리 우기 많이 아파했다. 아니 우리 우기라는 말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못 들은 것 같은데. 현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에이 좀 너무 좀. 그렇습니다. 고발 뉴스. 들었다는데. 아 기자님 팩트로 가야죠. 고발 뉴스. 징벌이 없었네. 아이 뭐 기자님이 그러시니까 좀 뭐. 한국 대통령이 필수로 오보하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못 들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웃음이 싹 가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댓글을 계속해서 도배하고 있는 이슈죠. 특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도 오늘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야 오늘 기자회견이 이해가 되니까 잠깐 어제 상황부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3대 특검법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였거든요. 어제 현재. 근데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안과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 안이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아주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다른지부터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특검 수사 파견 검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룬지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기존에 이제 민주당 안은요. 내란 특검 기존이 60명인데 70명으로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 김건희 특검 40명에서 70명으로, 최혜병 특검 20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이제 민주당 안인데 합의됐던 안에서는요.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도 40명에서 10명 증원한 50명, 최혜병 특검도 20명에서 30명. 이게 합의 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이 했던 부분이 특검 수사 기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어떻게 다른지 잠깐 보겠습니다. 기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요. 기간은 연장하지 특검 수사 않습니다. 민주당 안 같은 경우는 최대 60일 연장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안에는 연장 불가능. 그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연장 불가능한 걸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검 수사가 기간 내에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 그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민주당안은 특검 수사 기간 내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한 뒤에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안은 관련 조항 없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 중계에 대해서도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중계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자, 민주당 안은요. 내란 1심 재판은 중계를 의무화한다인데요. 합의안에서는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코에 붙이면 코걸이, 뒤에 붙이면 귀걸이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예를 들어 지기현이가 공공질서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중계하지 않겠습니다만 안 하는 거야. 요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근데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양보를 많이 했을까? 그게 뭐냐? 민주당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협조해주기로 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주고받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안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이었던 뭐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 사전에 몰랐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여론은 급격히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 앞에서 또 이야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알려진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거든요. 기자회견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게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 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협치도 아니죠. 그냥 제가 참으면 되죠. 정부 조직부 뭐 좀 천천히 하면 되고 그 패스트 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저는 이제 방송을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막 진실 공방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이 됐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 이 뒤가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거는 이제 원안대로 가는 그렇죠. 겁니다. 예. 네.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단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였고요. 네. 요 글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막 물었거든요. 또 정청래 대표가 또 한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이 지금 굉장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대표 정청래 당대표를 향해서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고 하라. 자기한테. 너도 다 알았으면서 왜 너는 모른 척하고 그런 맥락이죠. 쑥 빠지냐 이런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지금 사과를 한 걸로는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의 주장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좀 돌고 있습니다. 지금 예민한 문제인데 그 돈 얘기로 돈 얘기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읽을게요. 예민한 이슈입니다. 확실히 가야 돼요. 확실하게 가야 돼. 김현정 대변인 백불인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당원과 국민께 본인의 부덕에 소친하며 심심한 사과를 했다라는 대변인의 말이니까 이 부분은 그거는 약간 그 무한 책임의 어떤 느낌인 그러니까 거고. 그 정도까지 지금 사과의 의사표시는 나와 있다. 네. 그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합의된 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 합의된 안은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듯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켰던 그 원안, 그러니까 그 기간도 연장하고 중계도 하고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어요?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고요. 지금 표결에 돌입한다.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통과된다고 보고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거는 너무 다행이야.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됐어. 좀 국민의힘이 이거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거 된 겁니다. 요건 됐는데 요 이제 혼란에 또 뒷수습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지금 댓글에서도 지금 난리거든요. 일단은 청와대 입장은 밝혀졌잖아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밝혀졌고,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타협이 봉합은 아니다. 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렇죠. 정부조직법 이거 패스트트랙 원칙은 6개월이고 내가 잠깐 불편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뭐 수석 등을 통해서 민주당이 충분히 정달이 되어 왔을 것이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거 치워붙이지 말라고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이건 아예 야합으로 규정해 버렸어요. 그럼 누가 장난쳤는지는 밝혀져야 될 것인데 지금 보니까 김병기 의원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내대표? 그거는 지금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속보를 보기 때문에 속보 좀 나왔습니다. 사과,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부분. 그 사과는 내가 볼 때는 당 대표로서 원칙론적인 입장이잖아. 것까지 나온 게 현재. 그러니까.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는 좀 수상했던 게 어제 정청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노상원 수첩 관련해 가지고 말했을 때 송원석이가 뭐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단일륜적 발언을 있어서는 안 될 본회의장에서 망언을 했는데 관련해서 기자들이 계속 이렇게 도대체 어떤 뜻으로 얘기한 거냐. 저는 더 기자들이 더 강하게 액션을 취하면서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합니다. 답변 안 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강하게 좀 물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김 원내대표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웃으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 기자들의 정당한 질문을 은폐하는 용도로 사실은 김 원내대표가 이용당해 준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뭔가 지금 기류가 이상하다라고 좀 의심을 했었는데 명확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지금 댓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돼버린 것 같아. 일단 그 특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어. 이게 사실은 본류거든요. 본류는 문제 없어요. 나는 이걸로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정세는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 본류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괜찮습니다. 제 감정 상태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진실 공방. 근데 대통령이 되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협치랑 이 뭐 봉합이랑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근데 이게 점잖아서 그렇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되게 좀 격앙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는 강한 지금 어조로 나무라는 거거든요. 이게 현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는데 이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 누가 감히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게 무슨 뭐 협치라는 어떤 그 대통령의 통치
수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사기를 쳤다, 자기 개인적인 정치를 했다 그러면 정말 안 된다는 차원의 경고인데 네. 일단 저는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네. 조금 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 분명히 게 해야 돼. 그 지금 내가 공부가 안 됐으니까 내가 또 불안해 죽겠네. 지금 난리거든요.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조금 부연을 했어요. 그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부분, 그게 뭐 김병기 원내대표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가 포함된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그렇지. 김현정 원내대변인 얘기는 그런 건 아니고 이번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지, 당원과 국민의원에게 사과한다고 한 것이다. 그렇지. 그거 봐. 내가 쓱 듣기만 해도 내가 정확하게 파악했잖아. 신인규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속보가 나왔으니까 전 아까 전달했던 네. 거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서 네. 핵심은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내란의 진압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그렇지. 성공과 연동된 문제고 제일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서 만약에 당에서 그것도 국민의힘, 뭐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청래 대표의 말씀에 빌리자면은 사람 아니니까 악수도 안 한다 이렇게 네. 얘기했던 그 집단들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정부조직법 통과, 이 정무위 관련돼 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만약에 이걸 바꿨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거 국민들의 민의와 그 소위 말하는 정반대죠. 빛의 혁명과는 완전히 배치되고 정반대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 성공과도 완전히 이거 배치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은 지금 혼자서 이렇게 독단적 행동을 한 거 아니냐. 네. 그 협상을 잘못해갖고 처음에는 그 원내대표끼리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합의됐다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오늘에 와서는 합의 아니고 뭐 협의였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말을 좀 바꿔서 비판을 더 받았는데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는 그 출근하면서 일성을 들을 때 조금 요게 따져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고생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고생했는데 지도부의 뜻과 달라서 재협상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거 내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지도부와 법사위와 특위,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의 특위까지도 상의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김병기 대표의 독단 행동인지 아니면 사전에 논의가 돼서 갔는데 사고가 난 것인지는 좀 따져볼 부분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는 있어요. 나는 그거는 뭐 보시는 분들의 몫이고 예. 괜히 여기서 섣부른 추측이 들어가면 맞아요. 갈등을 더 키운다. 그건 맞습니다. 네. 예. 정확하죠. 어쨌든 이거 또 추측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추측하는 게 씹어 것이네. 그러니까 추측은 하면 안 돼 이제는. 잠시 후에 이제 법안은 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예. 될 거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첫째는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거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뭐 하다 보면 양보를 할 경우도 있어요. 결과에 있어서 어떤 지장이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냥 그렇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구나. 예. 아, 네. 아, 굉장히 또 의원님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말씀이네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진짜 한번 해주지 왜 그 앞에. 나답지 않게 나다운 거 아니야? 듣고 보니까 이상하네 거. 아 어른스러워. 저는 솔직히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문제 없이 이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서 약간의 좀 삐걱거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에 또 동의가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중요한 정치적 철학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냥 봉합한다고 될 일인가? 그것도 약간 또 동의는 되기도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짚어볼 부분들은 여러 개가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한 언급만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이 너무 빨라서 지금 보이지가 채팅창이 않네요. 진짜로 이게 지금 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엄청나게. 실제로 이게 많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화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 합의된 사진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들? 여야 원내대표 같이 이렇게 하는 악수하는 거. 사진. 네네. 근데 내란당은 뭐 별로 그냥 어두워 얼굴 표정이. 근데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냥 무슨 뭐 금메달 딴 사람처럼 이렇게 웃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치인의 표정은 메시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필요 없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그거를 구태여 이렇게 바터를 하면서 그렇게 네. 밝게 웃는 기본 스탠스 네. 그런 건 좀 최소한 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는 어제 진짜 화 많이 났었거든요. 아, 그렇죠. 와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와 이거 마치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그동안에 완벽히 나를 속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와 진짜 괴로웠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안대로 이제 예. 통과가 될 테니까 그건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예. 와 어떻게 그런 안을 그렇게 합의를 할까 또 생각하니까 또 좀 올라오네. 감정적으로 어제 좀 화가 많이 아니 어제 났었어요. 밤에는 다 열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예. 저도 그랬고요. 어제 방송이 막 진행이 안 될 정도로 화가 많이 날 정도의 아주 초특급 사안이고 이게 통합과 야합이 한 글자 차이인데 너무 중요한 게 다른 거거든요. 네. 통합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손도 잡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손 맞아요. 정도는. 네. 근데 통합은
원칙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합은 원칙을 쏙 빼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나누는 거 야합이거든요. 갖는 것이 그렇지. 이건 한 글자 차이지만 본질이 다른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건 맞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또 동의됩니다. 뭐이 얘기는 일단은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저까지 또 화를 내고 하면 또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 함께 보시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 또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진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지금부터 1년 내에 그 1년도 사실은 짧아요. 네. 1차 검찰 개혁은 뭐 요거는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그거는 됐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뭐 얘기 많이 했지만 이 제도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토론을 하면서 그거를 좀 최소화하는 과정 1년도 짧다. 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씩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대의 큰 방향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개시권 주자는 얘기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저 측면, 그러니까 피의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도 안 되지만 진짜 잡아야 될 범인도 못 잡는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160만 명의 범죄 피해자가 매년 나오는데 그분들의 눈물을 그럼 누가 닦아줄 것이냐. 저는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년도 짧고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전 빠져서는 안 된다.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감정적으로 일을 해가지고는 좀 그르칠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막 흥분한 의사한테 수술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차분하게 해야 될 때는 차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의의 공론의 장을 막진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대화와 토론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공론의 장을 누가 막아요? 아니 최근에도 제가 얘기를 하면 막 그 댓글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가 무슨 얘기를 하면 검찰주의자다. 뭐 너 정관예우 받느냐. 내지는 뭐 토론을 통해서 지연시켜서 반개혁적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일부 몰아가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또 억울한 거 얘기할 시간 아니잖아. 오늘.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건데 조금 더 큰 틀에서 열린 논의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 아니 매불쇼가 얼마나 얘기 많이 들어주니까. 그거 맞습니다. 근데 진행규 변호사님 말씀이 일흥 맞는 게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뜨거운 경론이 지난주까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더 있을 거고요. 중수청을 어디다 두느냐 문제 그건 이제 때문에 끝났고. 그랬던 건데 일단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한테 이제 좀 맡겨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을 시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정치적 논쟁거리인 건 분명하다. 다만 이제 수사랑 기소 분리하는 거 됐지 않느냐. 그리고 중수청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아니라 행자부로 했다.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사안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의원 입법으로 사실 민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정부 입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을 통해서 메시지가 민주당으로 전달이 됐는데 불충분하다고 느낀 거야 대통령이. 그래서 오늘 긴 시간을 할애해서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어달라. 이것과 관련해서 논쟁은 좋은데 서로 헐뜯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반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 행정 실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실무의 책임자는 누구야? 대통령이니까 내가 요거 할게. 나는 믿지 않아 나를. 내가 최고의 검찰 피해자인데 내가 무슨 검찰 편들어 주겠어. 이제 정치적인 건 다 했으니 나는 사법 수사 시스템의 서비스의 주체로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도 안 겪게 만들고 싶어 편하게.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달라는 당부를 한 얘기입니다. 방점이 거기 지켰다고 보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셨다는 거고 우리 검찰주의자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검찰주의자야 내가. 근데 지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살짝은 이런 거 5번 할 거 한 번 정도만. 근데 왜 너는 웃냐? 너는 왜 웃어? 웃으면 거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 그래도 재미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재미는 또 재미인데. 뭐 울어. 아니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는 하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해. 근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4년 9개월 가까이 임기가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1년 후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3년 9개월이 남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그러니까 바뀐 사법 시스템에 의한 결과물이 3년 9개월 동안 나와 앞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도. 그러면 3년 9개월은 꽤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결과물로 인해서 평가를 받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정청래
정청래 대표도 아니고 네.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도 평가 대상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빈틈없이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나쁜 짓을 했고 나쁜 놈들이 많이 있었고 그건 다 알아. 네. 근데 그렇다고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 요소가 감정적인 요소가 깊게 개입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평가를 받을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민주당 주도냐 정부 주도냐. 근데 어쨌든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책임을 질 사람이냐 네. 이 결과물에 대해서. 네. 그럼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에요. 그건 뭐 너무 그러면 맞는 말씀이죠. 당에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은 당이 주도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제 검찰청법을 대체할 뭐 공소청법이 됐던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네. 정부의 어떤 주도권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뭐 다양한 의견이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거 뜨겁네. 이 주제가 상당히 뜨겁네. 그런데 왜 내가 자꾸 욕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억울한 거 얘기하는 자리 아닙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지금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 한국인이 억류된 이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기자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이 사태 때문에 대미 투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네. 관련해서 어떤 답이 나왔는지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안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이거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외교의 언어를 썼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미 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거냐 물어봤는데 나는 뭐 거기에 대해 생각 안 하고 있다. 나는 이거는 외교적 언어였다고 보고 뒤에 야, 너 같은 기업이 그 투자하겠냐? 나는 여기에 방점을 찍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은 또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외교의 언어를 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정확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 발생 당일부터 청와대가 완전 발칵 뒤집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뭐 대통령실 발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여하튼 제가 살짝 초를 쳐서 말씀을 드린 걸로 할게요. 대통령이 엄청나게 이 사안 가지고 격노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감정마저도 드러내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구나 이게 지금 예민한 미국과의 그렇죠 상대가 있는 관세 게임이니까. 협상도 지금 남겨두고 엄청나게 신경이 곤두서서 전체가 그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메시지 나온 거 보면 정말 옛날 우리가 알던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안 보이잖아. 대통령밖에 전혀 안 보이잖아요. 보이고 우리가 잘못 알았든지 변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진면목인데 이제 특히 이제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메시지 관리를 엄청나게 고도로 정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메시지 보면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이러면 누가 투자하겠냐. 나 이게 나 가장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최욱 삼촌이 이거 딱 집어낼 줄 알았는데 이거 집었어요. 대신 조카가 집었습니다. 뭐냐면 뭐죠? 엄청나게 디스를 했어요. 미국을. 이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표현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단체로 들어와서 여행 비자로 영어 선생님하고 뭐 토익 가르치고 애들 가르치고 전혀 우리는 상관 안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문화적 차이인가 봐. 이거 되게 심각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엄청나게 디스한 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문화적 차이라는 생각만 바꾸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만 명의 미국인 불법 취업자들 다 쫓아낼 수 있어. 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거. 또 그렇게 읽어냈군요. 그럼요. 족합니다. 족하라고. 그렇게 또 읽어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청와대 외교 라인의 실무자들이랑 비공식 이제 대화에서 몇 번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게 상호주의의 호혜주의 원칙에 이거는 위배되는 건데 그렇지.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도란프가 우리 국민들 마지막 비행기를 안전하게 태워줄 때까지는 참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이제 기자회견 시점에 도란프랑 비행기 탑승 문제로 마지막까지 절충이 안 됐던 부분이 비행기 탈 때
쇠사슬 묶고 타는 거를 타기 전까지 만약에 보여주면 조현 장관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난리 난다. 네. 그러면서 협상이 안 됐는데 막판에 도란부가 그러면 자유롭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드려라 라고 사실 꼬리를 내린 겁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화냈대요. 오늘 그 얘기 했어요. 그랬군요. 예,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저간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사실 미국에 보낼 수 있는 두 가지 상당히 강경한 시그널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저는 이거 전 국민이 다 봤으면 좋겠어. 난 정말 난 좀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왜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하냐. 방어를 하러 간 거죠. 그 방어하면 되지 뭐 사인을 합니까?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면 합의 나 절대 안 하겠다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고요. 국익에 반하는 어떠한 것도 나는 협상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인 안 했다고 극우 윤어게인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막 씹어지키잖아요. 그게 조금 속상했나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미국을 상대로 따내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냥 미국의 일방적인 깡패적 공세에 대해서 지키려고 간 거죠. 그러니까 문서를 안 만드는 게 최대한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흔드니까 대통령이 그 원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은 사인을 했잖아요. 사인하고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는 이제 조선하고 그 외에 해서 3,500억 불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금액이 조금 많아요. 근데 지금 사인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정말로 돈을 집어넣는 거야. 5,500억 불을.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그리고 45일 전에 콜하면 돈을 집어넣어야 돼요. 무조건. 만약에 우리가 그 같은 내용으로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지율 난리 나요. 왜냐하면 3,500억 불을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미국과 뭐 최종적으로 진짜 사인할 때까지 거쳐야 될 관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일본 사인한 거 보니까 덜컥 겁이 날 정도예요. 이걸 사인했다고? 이런 내용은 이거 완전히 사실상 흔히 얘기하는 노예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줘 의원님도 힘이 있어야 도와줘. 아니 여론이 뒷받침이야. 그러니까요. 자신감 있게 하죠. 좀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 넣어. 그러면 45일 후에는 넣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 넣으라는 금액만큼 넣어야 돼. 제가 정말 황당했던 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잖아요. 정무 정책실장이 이제 관세 타결하고 와가지고 브리핑을 하는데 정말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도 괜찮은 판인데. 김용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수구 매체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뭐 안 썼냐? 왜 저 미국은 자동차 뭐 쌀 뭐 수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자꾸 우리한테 묻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일부러 모호하게 남겨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를 공격 안 했으면 우리는 방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공격한 소재를 가지고 묻는 거야. 그렇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물어야 되는 질문들을. 그런 것 때문에 대단히 고통스러웠는데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3,500억 중에서 바이든 시절에 투자하기로 했던 펀드에 대한 것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선 그 바이든 시절에 이미 사전에 계약한 거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뭐 최대한 우리는 미국 상대로 부풀리려고 바이든 때 것도 껴넣은 건데 자꾸 뭐 조중동 기자들과 물어보는 거야. 그 바이든 때 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확 진짜 하나 그래. 아니 그 솔직히 방금도 저는 뭐 이 자체 개인적으로 참 좋긴 했는데 이 모호 전략을 사실 얘기 안 하는 게 좋잖아. 근데 괜히 했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도 날리니까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좀 도와줘 좀 언론이랑 좀.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알아봐. 압박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언론들이 그렇다고 분위기잖아, 언론들이. 분위기. 예. 자 그럼 오늘은 보내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려도 돼요? 네 이제 제가 오늘 사진 찍어 온 게 있어요. 뭐가 있나요? 너무 감동이었는데 대통령이랑 우리랑 어떤 의자에 앉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 그 준비가 안 됐나 보죠. 제가 작가님 드렸잖아요. 짜증 내지 마시고. 그 왜 그 남의 작가한테 그 짜증을 냅니까? 아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전달하면 되죠. 뭐 이렇게 짜증을 내죠. 준비하는 동안에 이거 뭐예요? 그 무슨 비표예요? 여기 오늘 비표였는데 아주 빈틈이 뭔데요? K-팝 데몬 헌터스. 예요. 근데 요거에다가 비표를 딱 찍어서 기자들한테 내외신 기자들한테 나눠주는 센스. 거기서부터 감동을 해서 딱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앉은 의자랑
우리 앉은 의자가 난 다를 줄 알았어. 네. 근데 가더라고. 의자가 대통령 의자와 기자들 의자가 같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이제 사진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준비됐나요? 볼까요? 네. 저 의자예요. 요 의자. 같네. 같아. 아니 뭐 그 전에도 같지 않았을까요? 아니 달랐던 윤석열은 적도 있어요. 달랐나? 달랐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대통령은 단상을 좀 올려줘요. 제가 비교하는 사진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리고 요 기자랑 1.4m밖에 안 돼요 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고 저는 맨 뒤에 있었거든요. 기자들 뒤에 있으면 잘 안 보인다고 오히려 기자석을 1단, 2단, 3단으로 올려줬어.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저는 더 높은 데서 이렇게 보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완전히 다른 거죠. 대통령이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달랐나, 낮게 윤석열은? 같은 의자로. 윤석열은 무슨 의자 앉았는데 그러면? 그때는 뭐 기자들은 뭐 목욕탕 의자 앉고 같지 않았을까? 의자는 기억한다고 그 다리 벌린다고 가리는 뭐 그거 했었다고 한 것 같은데. 의자는 모르겠네. 한번 끝나고 한번 좀 찾아봐야겠네. 네, 다음에 올 때 제가 찾아서 윤석열은 어떤 의자에 앉았는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